오늘 명강의를 해주실 분은 역사 바로찾기 운동본부 전기훈육교육위원이며 강의의 주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동백과 삼성조 시대 1시간 반에 걸쳐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실 강사님께서는 4년간 교육사업을 하셨고 현재 STV 상생방송의 많은 교육 강좌를 맡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듣기로 하겠는데요. 강의 중간에 감동이 느껴지신다면 다 같이 박수로 환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아까 마이크가 안 됐나요? 뒤에 이제 잘 되죠? 네. 예,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는 천부경, 삼일시고 이런 내용을 했는데 오늘 국풍맥과 삼성교식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은 영국에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전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의 미국의 어떤 아메리카니즘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뭔가 자꾸 막히는 듯한 이거를 이 국통백을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성도 그 국통백 중에서 삼성도 시대라는 게 있는데 이 삼성도 시대라는 거는 이제 한국 배달 조선 이세 그 나라가 뿌리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배달 조선. 근데 이 삼성도 시대는 하나의 계통으로 쭉 통일된 하나의 어떤 맥을 가지고 쭉 내려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이 민족의 삶의 뿌리, 우리 문화의 원형이 여기에서 다 형성이 됩니다. 한국 배달조선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문화의 원형, 우리도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국 문화는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봐야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환단곡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위협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또 누가 말썽입니까? 일본 아베 수상이 요즘 뭐 여러 가지 개변을 하고 있죠. 자기들이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도 죽이고 중국 사람도 죽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동학 때부터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인명을 살상한 게 약 800만으로 추산을 합니다. 800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였거든요. 그런 침략을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건 침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야시꾼이 신사 참가하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도 막아야 되고 일본 기초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기는 역사의 어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자 이것의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동북아 역사를 연구한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임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만든 한반도 역사 보고서 초안은 중국의 왜곡된 역사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반해는 당나라 중앙정권에 예속된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다. 고구려 멸망 뒤에는 당나라가 안동 도후부를 세워 한강 이북 지역을 직접 통치했다는 기술도 들어있습니다. 또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 정계배를 근거로 남쪽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했다는 중국 주장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감독 문제는 배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상원 외교위 요청에 따라 작성됐고 다음 달 중순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물리적 개입에 나서는 게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게 됐다고 우리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사정의 심각성을 느낀 외교부가 역사 전문가까지 파견해 잘못을 시정하려 했지만 미 의회 측은 한국의 주장을 주석에 포함시켜줄 수 있다는 입장만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최종 보고서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잘못된 연고권 주장에 악용돼 한반도 상황을 꼬이게 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이거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한 6개월 전 내가 있었던 저녁 9시 뉴스에 나온 겁니다. 저녁 9시 뉴스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자꾸 극단적인 노선을 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도 준비를 하죠. 앞으로 북한 정권이 저러다가 붕괴가 되면 뭐 과거에 38선을 그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학자들한테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강 이북당은 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식민지였고 중국의 땅덩어리였다.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미국 상원 의회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그걸 알고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역사 전문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뭐 우리 조사 다 했는데 뭔 소리 하냐. 그러면은 한국에서 그렇다면 부록에다가 첨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록을 역사 전문가 부록을 제출을 했어요. 자, 제출을 했는데 제출한 내용이 이겁니다. 제출한 보고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옛날에 올드조선, 옛조선이 고조선이 있었다. 고조선이 있었다. 고조선은 여기 압록강 있고 요 만주 쪽에 여기에 불과했다 이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한강 이북에는 진번, 낙랑, 임둔 어딥니까? 현도라고 이게 현도죠. 현도라고 하는 한 나라의 한사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40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고조선의 어떤 강력을 표시를 할 때 뭐 비파형 청동검이나 비쌀무늬 톱이나 또는 고인돌이나 이런 표지 유물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유물들은 여기 이게 요하죠. 요하 서쪽 요서 지역과 이쪽 만주 한반도 일대에 전체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소 지형적으로 이 아주 작은 이렇게 축소를 시키죠. 그리고 이 옛 조선의 나라도, 옛 조선이란 나라도 일부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게 영어로 이렇게 쭉 해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한강 이북에는 이렇게 한사군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고구려는 다 중국 지방정권이고 자기들 식민지고 이러니까 앞으로 북한이 붕괴되면 한강 이북은 중국 거 우리 거 이렇게 해놨는데 한국에서 제출한 보고서 반박 자료에도 역시 그것을 동조를 하고 있죠. 그럼 미국에서 보면 맞네. 그럼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위로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역사찾기 운동본부의 대표이신 박성수 교수님께서 이 뉴스를 딱 보고 하신 말씀이 이제 남북 통일은 물 건너갔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이거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는 동북공정의 논리거든요. 근데 중국의 동북공정의 논리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일본의 식민사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일본 식민사관.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민사학을 심어 두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초대 데라우치 총독이죠. 이 역사 연구의 목적을 뭡니까?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주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역사 연구를 시켰습니다. 학자들한테.
그 다음에 이 3대 총독 사이토도 마찬가지죠. 뭐 쭉 나옵니다. 뭐 선인들의 무의와 무능 악행들을 들춰내어서 그것을 과장하게 가르쳐가지고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기 조상님들을 경멸하게 하는 감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일제 치하 36년 동안 그런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망했죠. 일본이 원자탄을 맞고서 물러가면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마지막 총독입니다. 아베는 그렇게 했죠.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자,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나 아베 노부인기는 다시 돌아온다. 일본은 이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지금의 아베로 다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베 수상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시금 자기들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황국, 뭐 천황의 국가를 꿈꾸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했던 그 주된 게 뭐냐면은 한사부에 대한 문제죠. 아까 그 보고서에 나왔던 낭랑, 인도, 면도, 진번이라고 하는 요거 그죠? 한사부설. 이것은 중국이 한무제가 동방을 침략을 해가지고 사군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여기 있었던 역사다. 중국 사서에서는 동방 한민족과 서방 한나라와의 이 전쟁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이겼다. 그래서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리고 한사군은 여기다 라고 중국 사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역사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한사군을 여기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수십 년을 걸쳐가지고 막대한 인원과 재정을 부어가지고 이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나가 요야기치라고 하는 이병도 박사의 스승이죠. 이 사람은 조선사 편수에 있던 일본 식민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한사군이 이 평양 쪽에 있었다는 설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그러니까 그 밑에서 공부했던 이병도 박사가 그대로 국사대관이라고 하는 이걸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있는 학자들도 지금도 우리는 이걸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일본은 유물을 조작을 합니다. 유물 조작. 저기 아까 만주 쪽에 있던 요서 지역에 있던 이게 낭랑군 점재현에 있던 신사기거든요. 비석. 이 비석을 실어다가 일제시대 때 대동강변 평야에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시멘트로 세워가지고 이 넓은 평야에다가 애를 세워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봐라. 여기가 낭랑군에 속해 있던 점재현의 그런 그 비석이다. 그 마을에서 사진전을 찍은 비석이다. 그래서 낭랑 지역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 한사군 지역을 평양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이걸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했는 작업이 뭐냐면은 한사군 시대 이전 역사는 전부 다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작업.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책들 중에서 옛날 고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중에 그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 남아있는 삼국유사에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이걸 갖다가 환인이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기록은 이제 없애버리고 이마니치루라고 하는 일본 식민사학자가 이렇게 볼펜으로 공개해가지고 쓴 글씨죠. 이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많은 도서관에다 집어넣고 세상에 막 퍼뜨립니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삼국유사라는 책을 찾아보면 이거는 없고 이것만 있는 거죠. 이것만. 그러면 이거는 나라에 대한 뭐 나라를 이야기하려면 뭐 도읍도 있어야 되고 통치기구도 있어야 되고 뭐 국가 경영 이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관인이라고 하는 인물의 기록이 돼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진짜 신화가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설을 조작을 합니다. 사설. 아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사설 자체를 이것도 보존하고 이것도 보존을 한다면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판단의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 그죠?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의 모든 역사는 신화에 불과하다. 이 작업을 집요하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게 일제의 식민사항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이걸 이제 마치 탁구를 치면 공을 주고받고 하듯이 중국 사람들이 먼저 한사군 동방과 서방의 전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러니까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 한사군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만리장성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우리 역사를 가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까 미국 의회에서 보는 것처럼 만리장성 여기까지 들어와 있고 한강 이북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지나간 2000년, 2100년 전의 역사가 2000년을 넘어와가지고 우리 현실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혹시라도 어떻게 되면 우리는 뭐 됩니까? 야, 이제 드디어 우리는 남북 통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우리들만의 꿈이에요. 착각입니다.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 현실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찾기 운동을 하는 것도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이 얽힌 실사례를 풀어낼 수가 있다. 자, 원래 여기가 수성현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수성현을 중앙에도 수완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병도 박사가 쓴 논문에 황해도 수완이 수성현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리 왔거든요. 이렇게, 자, 주거니 받거니 됐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알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느냐. 장군조선은 4300년 전에 건국이 되었다. 근데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역사 잘대로 쓰나요? 그렇겠죠? 근데 이 장군조선은 누구 땅? 누구 거? 중국 거 이 말입니다. 중국 거. 그 다음에 기자조선.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 한 1200년 지났죠. 그,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건국될 때 기자라는 사람이 중국의 제후, 그 작은 그 제후에 불과한 조선에다가 그 제후로 봉함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조선에다 문물을 전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1000년이 지났어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한 80여 년 통치를 하다가 한사군이 건설되었다. 그러면 이건 전부 중국 역사입니다. 중국 역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당구는 다 심화입니다. 심화.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등장을 해요. 기자조선은 없죠. 왜 없나요? 기자조선을 인정을 하면 이거 31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는 반만 년 걸리는데 3100년이 되죠. 일본 역사가 몇 년입니까? 일본 역사 1300년. 1300년입니다.
근데 1300년을 쭉 차로 내려가고 2600년으로 늘어났어요. 일본 서기 이런 자기들 역사책을 쓰면서. 그러면은 우리 조선의 역사가 일본보다 길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자조선을 인정을 해버리면 비록 중국에 속해 있지만은 조선의 역사가 일본보다 길잖아요. 2600년보다. 그래서 일본 식민사에서 기자조선 요거는 이야기를 쏙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사군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다 식민지 역사. 그 다음에 식민지가 400년 넘게 지속이 돼갖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역사는 몇 년? 1600년. 이렇게 해서 일본보다 1000년이나 짧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식민지 역사니까 너희들은 식민지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돼서 요거를 아셔야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미국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죠? 이제 여기 중국의 지배를 받는 이거 다 고구려가 다 중국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임나일본국, 여기는 일본의 식민지, 여기는 중국의 식민지. 고구려 백제 신라 있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313년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된 게 서기전 1세기 뭐 서기전 57년, 58년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약 400년 가까이 쭉 이거를 식민지, 한사군 식민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세계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진정한 한국사는 고려부터이다. 고려. 삼국시대는 그거는 그냥 고구려의 신라의 백제인들이었다. 자, 멕시코인데 한국은 중국의 옛 영토였다가 1910년 일본에 합병되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을 해가지고 갑자기 한강에 기적을 해가 막 경제개발을 해가지고 요새 텔레비도 잘 만들고 컴퓨터도 핸드폰도 잘 만드는 어디서 하늘에서 툭 떨어진 나라가 기가 막히게 운 좋은 나라가 하나가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 역사다 이거죠. 자, 우리 교과서는 그거를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출발점을 한사군에다가 다 표적을 집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이걸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건 한번 지난달 28일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이 고조선을 연표에서 누락했다가 다시 표기하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동 작년에 기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고관 입구에 있는 연대표입니다. 청동기 시대라는 글자 밑에 고조선이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우리 역사상 첫 국가였던 고조선이 왜 연대표에 없느냐는 항의가 잇따르자 그제밤 박물관 측에서 부랴부랴 써넣은 것입니다. 고구려의 발생 연도도 다시 표기했습니다. 학기 통설에 따라 서기 100년으로 처음에 써놨다가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원전 연도로 고쳐놨습니다. 7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한 군데로 붙이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동북동정이나 일본의 임나 일본부설에 우리가 이용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측은 그러나 표기상의 문제이지 고조선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고고학에서는 물질 문화의 기술적 발전 과정에 따라 시대 구분을 하기 때문에 역사 연표와는 다르게 고조선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숨결 속에 열린 공간을 자처하며 탄생한 국립중앙박물관. 엄밀한 학문적 차이를 강조하기에 앞서 일반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과 정성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지난달 28일 개관한 자, 조금 전에 보신 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죠. 여기에서 고조선을 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막 강의를 하니까 밤에 막 작업에다 다시 붙였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독립을 했지만 우리 역사학계는 그대로 일제 식민사학의 잔재, 식민교육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역사 찾기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자, 그러면 아까 그 화면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조선 해가지고 밑에 서기전 2333년하고 삼국유사 이렇게 적어놨죠. 기억나십니까? 막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조선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고조선 언제? 서기전 2333년.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삼국유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강단사학자들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미 의회 보고서에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은 그게 어떤 뜻이냐? 우리 국사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부터 서기전 2333년에 삼국유사에 의하면 서기전 2333년에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럼 뭐냐면은 삼국유사를 파는 겁니다. 삼국유사를 팔아가지고 나는 못 믿겠는데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카더라. 나는 못 믿겠다. 요게 깔려있다는 건데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2007년도에 국사교과서를 바꾸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한다가 아니라 건국되었다라고 바꿔라 이래 됐거든요. 했는데 지금 다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출판사도 여러 개 있는데 몇 개 출판사는 건국하였다 이래 돼 있고 아직도 지학사, 천재교육 이런 교과서는 아직도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바꿉니다. 못 믿겠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왜 삼국유사를 팔면서 식민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만희씨 류라고 하는 식민사학자의 논문에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이만희씨 류가 이 한국 요걸 갖다가 한인자로 바꿨잖아요. 바꾸면서 왜 바꿨냐? 그 근거를 삼국유사를 쓴 이련스님한테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삼국 너희들 조상인 이련스님이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을 이야기하면서 이 환국을 제석이다. 불교 신화에 나오는 불교 설화에 나오는 불교의 수호신의 나라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놨지 않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만희시류가 환국을 환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다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역사를 이거 제대로 찾으려면 이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님한테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그 삼성조 시대를 다 신화로 만들고 환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만리장성을 황해도까지 끌어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역사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역사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참 뭐 1시간, 2시간 해도 끝이 없는데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서두에 한 20분 정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한 거는 책을 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진짜 우리 역사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이 책이 세상에 나온 것이 참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최세영 씨 덕분에 도움으로 이게 나왔는데요. 소리가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본걸로 하겠습니다. 자, 환단곡인 이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환단곡이라는 책이 80년대 처음 이 세상에 나왔는데 많은 학자분들이 이 책을 번역을 하고 해서 우리 역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혔어요.
있었어요. 이제 강당사학자들이 아까 그 일제 식민사학에 이렇게 쪄들어 있는 지금 그 관변 학자들이 이 책이 위선한 잘못된 조작된 책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국민들이 이 책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포로자식일 턱이 있냐 우리는 참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민족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위선은 막 공격을 하니까 고막이 시원해져 버렸어요. 이 책의 진면목도 드러나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몇 년입니까? 근 30년 넘게 지나와가지고 이번에 이 책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완전히 해석이 돼가지고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동안 위선 이 책이 잘못 가짜 책이다 조작된 책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박 자료들을 전부 다 연구를 해서 다 밝혀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위선은 이제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환단고기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 발간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책을 교과서로 해서 우리 역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환단고기를 편찬하신 분은 웅초 계연수 선생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기고 나니까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환단고기를 편찬을 합니다. 이 편찬을 하는 데는 계연수 선생의 스승이신 해학 이기 선생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분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원래 이제 전라도에서 뭐 하여튼 뭐 3대 수재로 천재로 이렇게 유명하시던 분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사늑약을 체결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안 돼가지고 스스로 굶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서 자기 제자인 운초 계연수 선생한테 맡겨놓고서 자기는 자살해가 돌아가십니다. 나라를 빼앗기고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운초 계연수 선생이 이 환단고기를 편찬을 하는데 이 환단고기는 어떻게 편찬을 했느냐. 자, 삼성기란 책, 상하권이 있고 단군세기, 북부얘기, 태백일사라는 책들이 있는데 태백일사라는 책은 아까 해학 이기 선생 집에 대대로 과거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책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얘기는 뭡니까? 저기 평안도에 이형식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소장되어 있던 거. 그 다음에 단군세기는 백관묵, 진사 백관묵이라는 분, 이 집에도 있었고 이 집에도 있었고 삼성기 하코는 백진사 집에도 있습니다. 삼성기 상편은 계연수 선생 집에 보관되어 있던 거.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 역사책들이 그전부터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없어지고 뭐 역사 속에서 수고해가 없애고 있는 속에서도 살아남아있는 책들을 계연수 선생이 이기 선생하고 힘을 합쳐서 싹 다 모아가지고 책을 한 번으로 해가지고 환단고기를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는 간단한데 태백일사는 또 반대합니다. 태백일사는 그 안에 또 환국, 신시대달, 삼왕왕경 이거는 단군조선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대진국, 고려국 복귀해서 역사에 또 전체 한 4개 쫙 닫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삼신오제봉기, 소로경전보면에서 우리 역사의 문화사를 여기에다가 아주 압축을 해서 여기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3대 경제는 천부경삼일신고 참전경도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런 사료들을 다 모아서 한 편의 환단고기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런 여러 이 5가지 종류의 책들, 이 책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역사책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역사가 유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대변경, 표운천사, 삼성별기, 고려팔광기, 배달유기, 삼원대기 이런 책들이 예로부터 쭉 내려온 책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소실대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목은 쭉 내려오거든요. 세조시대에 뭡니까? 중국의 4대주의에 위배되는 책은 다 걷어가 불살라라. 갖고 있으면 잡아 죽인다. 부족을 멸한다. 역적으로 한다. 이러니까
이런 거를 막 수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수고를 당했던 책들이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던 이 내용들이 환단고기의 각 책들에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하나하나 모자이크처럼 조합이 되어서 지금의 환단고기라는 하나의 이 책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9,000년 전 역사에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노력들의 그 조각들이 총합되어서 나온 그런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자, 그러면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책이 환단곡이냐 한단곡이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임성국 교수님이 환단곡을 번역하실 때 이제 한단곡이라고 해서 이 서점에서 한단곡이라고 된 거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보셨죠? 네. 그러면 한단곡이 맞냐 환단곡이 맞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단곡이라고 해야 맞다. 왜 그런가? 자, 태백일사에 보면은 신치공기에 보시면 자, 자천광명은 위지환이요. 요거는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 자자는 여기서 멍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그러죠. 부터 자자. 하늘로부터 오는 광명은 그것을 환이라고 하고 환은 환하다 이런 뜻이죠. 환하다. 그 다음에 자지광명은 위지 단약이 땅으로부터 오는 광명은 그것을 단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광명을 숭상한 민족이었는데 하늘에서 오는 그런 환한 광명 그 다음에 이 단은 뭡니까? 땅에서 오는 광명 땅에서 오는 그런 밝은 어떤 그 에너지 이걸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은 뭐냐? 한은 역적대야다. 그것은 하나. 한에는 시작이란 뜻도 있고 근본이란 뜻도 있고 통일이란 뜻도 있고 천재란 뜻도 있고 중심, 세 개의 광명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환과 단의 광명을 그러니까 환단, 천지의 광명의 주인으로서 나오는 인간의 광명, 인간 정신세계의 그 광명, 밝은 거 있죠. 그것을 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환과 단의 시대, 환단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의 옛 생활 모습의 기록이다. 이렇게 해서 환단고기라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계열수 선생께서 환단곡이라는 제목을 붙이셨죠. 그러니까 계열수 선생이 뭐 그냥 자료만 막 짜집게 해가지고 뭐 호치기스로 툭 찍어가지고 내는 분이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 책을 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환단곡이. 그래서 임성국 교수님의 그 공덕은 지대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환단곡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이제는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기 상하가 있는데요. 이 삼성기를 통해서 오늘 그 국통맥을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삼성기 상권은 이제 안암로 이 스님이 도통한 스님이 쓰셨고 하권은 범장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범장이라는 분은 이제 생골연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이분이 신라시대 때, 신라 진병왕 때에 도통한 스님이거든요. 이분이 그냥 뭐 스님인데 뭐 역사를 쓰십니까? 이분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 10성 중에 한 분으로서 돗자리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닐 정도로 그런 법력이 높은 그 해동 고성전에도 나오는 분이거든요. 자, 이분이 역사를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오늘 자 여기 보시면 환국이라는 시대는 삼성기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 태백일사 황국공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배달시대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당군조사시대는 당군 세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한번 종합을 해서 삼성이 상을 중심으로 해서 뼈대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함로 선생님, 우리가 고전을 대할 때는 내가 이 안함로라고 하는 그 도통한 오승, 이 스님의 어떤 스님을 대면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한 수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고전을 대해야 된다고 봐야 되죠. 제일 먼저 이 뭐가 나오냐, 삼천리상에 보면은 오한건국이 최고다. 한글을 다 붙였습니다. 우리 학생도 있지만 한자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 제일 첫머리에 오한건국이 최고라. 그러고 쭉 나오거든요. 우리 환족, 나라를 세웠다. 가족군이 됐다. 이걸 제일 앞에다가 쫙 씁니다. 안함로 대성사는 여러 역사 자료를 다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도통을 해가지고 역사 섭리에 대해서도 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 역사는 이렇게 되어가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알고서 역사서를 쓰는데 오한건국이 최고다. 이거를 제일 앞에다 딱 놨습니다. 우리 환국, 우리는 환족이다. 우리는 환족, 광명의 민족이다. 광명을 숭상하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광명대만 지체다. 우리는 그냥 광명으로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광명이다. 빛이다. 어둠이가 없다. 어둠에서 빛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광명으로 시작해서 광명으로 끝나는 그런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 환족이 나라를 세웠다. 이거는 문명을 건설한다는 거죠. 문명을 연 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역사 자료를 보고서 선언을 딱 하는 거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서술을 하죠. 유일신이, 자, 한 분 신이, 뭐 우리말로 하느님이 제 400역 지천, 400역의 하늘에 계셨다. 400역을 그 전에 학자분들은 이거를 시베리아의 하늘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는 이제 새롭다, 밝다, 이런 뜻이 우리 그 순수 우리말을 한자로 이렇게 차용을 해서 쓰는 겁니다. 백은 말 그대로 밝은 거. 그러니까 밝고 밝은, 벽은 어떠한 하는 형용사의 의미로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밝고 밝은 환한 하늘에 계셨다. 하느님이. 그분이 위독화지신 홀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되셨다. 그 신의 세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명이 우주를 환히 비추신다. 이거 한번 느껴보세요. 광명이. 멋져. 광명병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광명이 온 우주를 환히 비추신다. 그리고 그 속에서 권화, 그 조화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조화 권능으로 만물을 생겨나게 하신다. 만물을 생겨나게 하신다. 그리고 장생.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장생하시면서 구심. 오랫동안 온다 이거죠. 본다. 영어로도 쉬고 여기도 쉬고 본다. 이 만물을 그냥 딱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역사를 지켜보고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지켜본다는 겁니다. 역사를 그대로 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한덕쾌락, 항상 그 지극한 쾌락을 얻으신다. 이 쾌락은 뭐 그냥 인간 세속적인 쾌락이 아니죠. 그 뭡니까?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이 대자유 하나는 그 지극한 편안함과 그 밝은 데서 오는 그 쾌락. 그러면서 승유지기, 지기를 탈성자 논유자, 지기를 타고 노신다. 어떻게 이 지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대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그 없는 것 같으면서도 기죠. 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극한 자리에서 존재하는 것, 만물을 생각해 나는 그 바탕이 되는 것, 그것을 타고 놀면서 자연 스스로 그러함과 묘하게 개합하신다.
이 그 표현을 한번 보세요. 표현을. 한자말이라서 어려운 것 같은데, 스스로 그러한 것. 이 대자연의 어떤, 스스로 그렇게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자연의 원리와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확권이라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무위이자, 행함이 없이 어떤 일을 하시고, 무언이 말함이 없이 행동으로 하신다. 자, 이 신의 세계를 쫙 이야기를 하고, 이 신의 세계를 이 아남도 성사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대로 보고, 본 대로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쫙, 화가가 그림도 그리듯이 쫙 그림을 그린 겁니다. 글자로서.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1회 동녀동남 800억 흑소백산지지. 하루는 동녀동남 어린아이와 어린 남자 어린 여자 800명을 흑수, 흑룡강, 백산, 백두산 사이 땅에다가 내려보내셨다. 이제 인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이 800이냐?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자연수가 있잖아요. 이 자연수 중에서 3과 8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뜻하고 동방을 의미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는 시작. 이 8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이 운명의 출발을 알리는 그것의 그 철학이 담겨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출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백두산과 흑룡강 만주 갈보 이쪽에 이때에 환인이 여기 감군, 환인이라는 분이 감군, 우두머리 지도자를 뜻합니다. 리더가 나왔어요. 리더. 환인이라는 리더가 나왔는데 천계, 아주 높은 곳에, 아주 높은 곳에, 아주 정갈한 곳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거기에 있으면서 부석바라, 돌을 쳐서 불을 일으켜갖고 이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을 가르치니 이것을 일러 환국이라고 하고 이분을 천재환인씨라고 했다. 인류와 그 다음에 지도자, 이게 나오는 것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환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한국이고, 환한 나라의 지도자를 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분을 안파견이라고도 했다. 안파견도 우리말을 한자로 한 겁니다. 안파견. 아파치면서 나오고요. 이게 안파가 아니, 안파는 아빠.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전미사로서 변형도 되고 하는데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의 지도자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아버지라고 받들었다입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천재. 앞에 천재라는 수식을 붙여요. 천재는 하늘에 계신 임금님. 하느님이거든요. 하느님과 같은 환인씨.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이렇게 해서 7분의 환인이 계셨다. 연대는 알게였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여기까지 한국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삼성기 하의 내용과 한국공기 내용을 덧붙여보면, 요는 짧게 나왔지만, 다른 삼성기하 한국공기에 보면은 여기에 부연 설명들이 쫙 붙습니다. 환족은 9개의 환족으로 되어 있었고, 12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고 3301년 7분의 환인이 계셨다. 왜 9환족인가? 이 9라는 것은 1, 2, 3, 4, 5, 6, 7, 8, 9 할 때 최대 분열수를 이야기합니다. 최대 분열수. 아니 전체 민족을 나누는데 여기까지는 쭉 쫙쫙 꺾어가지고 1개, 2개, 3개, 4개, 9개 부족 그런 게 아니라 최대 분열수. 그 다음에 12황국 12개의 나라. 이 1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간 12지지 있죠. 10간 12지지. 그러니까 하늘에는 10간이 있고 땅에는 12지지. 이 12개의 12지지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땅에서 벌어지는 것은 12개의 나라로 벌어진다. 이런 철학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파네르지산, 삼성기하를 보면은 파네르지산하의 유환인시 지국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 읽어가시다 보면은 파네르 지국이
이게 또 뭐고? 이거 뭐냐면 파네류라는 말은 이것도 순수 우리말을 이제 한자말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는 파네류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그 땅이란 말도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네류라는 것은 하늘, 산, 천산입니다. 천산의 다른 말이 파네류산. 파네류산이 천산. 저기 저 뭡니까? 중국 저 내륙으로 쭉 들어가면 그 천산산맥이 있는 그 천산입니다. 이 천산. 거기에 환인시의 나라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황국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스로 불렀다. 환이라고 불렀다. 황국에 사는 백성들은 다 나도 환, 나는 환, 나는 광명덩어리다. 이걸 갖고 있었다 이거요. 그리고 그 감군, 우두머리는 인이라고 했다. 인. 아까 인자는 이렇게 썼잖아요. 아까 인자는 이 인자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질 인자죠? 이게 뭔 뜻이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맡길 인자다. 맡길 인. 그러니까 소리로서 인. 환은 백성들을 다 환이고 우두머리는 인입니다. 인. 슈메르 문화에 가보면은 거기에도 지도자를 인이라고 해요. 인. 거기도 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인. 우두머리를 인이라고 해요. 근데 인을 이렇게 쓰든지 어지린자를 쓰든지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데 왜 인이라고 하냐? 인은 맡긴다는 뜻이다. 맡았다는 뜻인데 왜? 홍익진, 사람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고 광명이세,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지, 임기, 필이냐 그 임무를 어떻게 하냐? 반드시 어진 마음을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태무 시절에 지도자 환인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사람들을 그냥 막 억압을 해갖고 내가 신이다 이놈들아 내한테 절해라 이게 아니고 그죠? 어진 마음 그죠? 홍익지 자식처럼 안팎에 있잖아요. 자식처럼 보살펴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의 지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문화의 실체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간이 없으면 하겠습니다. 황국에 대해서 자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갖다 정말 우리가 실제 역사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역사학자들 중에서 인류 문명사를 문화사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했는 연구 성과가 나온 게 이 스티븐 테일러 박사의 자아폭발을 이 책으로 우연하게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 뭐가 있냐면 자 6,0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 시대에는 황금시대였고 원초적 낙원이었다. 이때는 유물엔 전쟁, 무기 이런 것이 없다 이거죠. 그냥 사람들이 아까 그죠? 길러주고 서로 자연과 인간이 남녀 그 다음에 인간끼리 전부 조화된 세상.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병도 없고 그죠? 장수 문화를 그리고 이런 시대였는데 6,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후변화가 극적인 기후변화가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개인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이 생긴다. 자. 그전에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이 구분이 없이 혼연일체대가 살았는데 6,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자아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뭡니까? 남성이 힘이 세니까 남성이 더 그대로 전쟁하고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또 신도 그죠? 여러 다신들이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신들끼리도 싸우고 분리의식이 생기고 이런 것으로 되면서 6,000년 전부터 이렇게 인간이 그때부터는 정신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더 폴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부터 여러 나라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여는 것이 이게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한국 역사입니다. 자,
한국 인사 조금 이해되십니까? 여기 조금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3천년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웅시의 역사를 봅니다. 자, 후에 환웅시가 일어나가지고 봉천신지죠. 그 천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가지고 강우, 백산, 흑수지간, 그죠? 백두산과 흑룡강 사이에 이제 환웅시가 이제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당군 이야기를 보면은 문명 개척단을 데리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백두산으로. 자, 그런 게 이제 6천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자정여정, 착자정여정. 남자 우물과 여자 우물을 파가지고. 그래서 남녀 구분, 음양의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 정지어, 청구, 정지. 이거는 농사 짓는 이 논두렁, 밭두렁. 그럼 이것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신석기 시대로서 그 농경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부인을 가지고, 천부와 인을 가지고 주오사 5가지 인간사를 주재하시고 제세이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교화를 하고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시며 입도신치, 신시에다가 도읍을 두고 나라 이름을 물도 파고 먹을 거, 농사 지을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천부인과 이런 어떤 국가 경영 이념과 정통성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천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6천년 전에. 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 홍산문화유적에서 발굴이 된 거죠. 홍산문화유적에서 발굴이 됐어요. 그 6천년 전에 무슨 천부인이 있고 홍익인간이 있고 그 미개한 분들이 무슨 그런 걸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도장입니다. 옥으로 만든 도장. 그죠? 서기전 4,500년 전, 그죠?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에서 5,000년 전.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도조선을 건국하기 전이죠. 그 전 시대에 이런 도장, 구멍 뚫어갖고 끈으로 묶어서 목에 차고 다니던 이 도장을 그때 왜 차고 다녔겠습니까? 이때에 그 신화 속에, 아니 당군 신화를 보면 뭐 천부인 해가지고 그죠? 응? 도장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 하는 그거 뭐 다 신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도장, 인장 문화가 그때 있었고 이 인장을 사용하면 이것이 이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을 했으니까 드러난 겁니다. 그거는 절대 그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체된 역사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오사 5가지 일을 주관했다. 환웅천왕께서 백두산으로 이제 문명 개척을 하기 위해서 쭉 이주를 해오는데 거기 가서 토착민들하고 이제 해가 새로운 역사를 열죠. 그때 와가지고 그냥 막 했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환웅이 계시면 풍백과 우사와 운사, 이걸 300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사,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화. 이거는 삼성기 하를 보면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경주대학교 이강식 교수님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진지 조직사 책도 내셨거든요. 그러면 풍백, 우사, 운사. 풍백은 바람신, 우사는 비신, 이거는 구름신. 이게 아니고요. 풍백은 태백일사를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입양, 약속을 세운다. 요즘 말로 하면 법을 제정하는 거죠. 시정, 정사를 베푼다. 요즘은 뭐 행정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운사, 이거는 구름신이 아니고 그런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행형, 형벌을 행한다. 이건 뭡니까? 사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6,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집단을, 국가를 경영을 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3가지가 뭐 있느냐? 아니 질서가 있어야 될 거면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실천하고 그 다음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하게 만들고, 이거는 이 삼권 분립의 그 원형이 어디서 나온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원형이 다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사는 주곡, 농사, 주명, 왕병, 주병, 병자, 질병을 주관하는 거. 그 다음에 주형, 형벌, 주선화.
이렇게 이런 조직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366가지의 어떤 인간 문화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서 나라를 건국을 했다 이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배달의 건국 사건. 그냥 건국이 되었냐? 아니다 이거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바탕 깔고 그 다음에 국가 경영인과 통치인력 자 이거 천부인했죠. 오사 조직했죠. 그 다음 홍익인간 한번 볼까요? 이 홍익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거 많이 보셨죠? 근데 홍익인간이 뭐냐? 이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군세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남궁이 당군세계 편에 보면 우리는 홍익인간만 압니다. 홍익인간. 그런데 관우천하께서 국가 경영 이념으로서 갖고 온 홍익인간은 그게 뭐냐면은 요 16글자입니다. 16글자. 앞에 거 띠먹고 요것만 우리가 그냥 들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일심당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야 홍익인간이라. 환인천재께서 관우천하한테 이걸 갖고 가서 나라를 통치해라, 경영해라. 이걸 16자를 줬어요. 근데 오다가 8자 띠먹고 기록은 8자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신 한 분 하느님이 강충, 참마음, 인간에게 참마음 충자입니다. 참마음을 내려주셨다. 신의 그 마음을 내려주셨다 이거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의 광명, 신은 광명 덩어리입니다. 광명이 그냥 덕성이에요. 광명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교화해가지고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해라. 메시지가 그죠? 메시지를 다 받아가고 왔는데 반은 날려먹고 엄마 메시지 전문이에요. 이게 전문. 이게 우리 배달민족이 만들어진 국가경영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니까 좀 못 알아먹으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당군 시대에 와서 11세 도회 당군 때 내려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하는 것을 앞에다가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깨달음을 쭉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영 이념이 나왔다. 요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한테, 학생들한테. 홍익인간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홍익인간 좋은 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뭐 해석을 못하고요. 자, 배달시대에 배달의 건국.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런 정통성의 상징물과 조직과 이념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건국했다. 이걸 안암문 순서를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했느냐? 뭐 했겠습니까? 백삼칠을 하여 제천신하시며 천신, 하늘의 신,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냈다. 천제를 지냈다. 나라를 세우고서 뭐 했냐? 천제를 지냈다. 3.7을 해가지고 3.7을 하면 기억나는 게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고막 오랑이 해가지고 3.7을 그거 생각나죠? 이 배달 시대에는 3.7을 동안 삼가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바깥 사물을 끓이고 삼가하고 문을 닫고 스스로 수행을 하고 주문을 읽어서 원을 세우고 공을 들고 복약성성 약을 복용을 해갖고 선책 아주 건강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 괴를 그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직상 상을 잡아가지고 어떤 징조 이렇게 징조가 있죠. 그걸 해서 신을 운용을 해서 인간 역사를 통치를 하는 이걸 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건국하고 이게 뭐냐면 나라를 경영하는 에너지, 나라를 경영하는 동력원이 어디 있느냐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작년 여름에 역시 홍산문화지역에서 이게 발굴이 됐어요. 이게 나왔죠? 방광 곁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딱 모으고
이게 배달 시대에 5,300년 전에 사람이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이 흙으로 딱 이렇게 빚어가지고 요런 상을 딱 만들어가 머리를 탁 올라가고 상투를 들고서 입을 벌리고 아까 주원유공 나오잖아. 이걸 했는 거를 이게 땅에서 나온 거예요. 작년 여름에. 자, 우리 문화의 원형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속속. 이거는 벌써 발굴된 거죠. 홍산문화에서 여신묘에서 발굴된 거죠. 옥으로 눈을 만든 여성상. 이걸 복원을 해보니까 여신이다. 방과부자를 딱 들고 앉아가지고 주방에 있어요. 여성이죠. 네. 이거만 이거 서양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이 문화. 아니 진시황등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진시황등 파면은 말 나오고 군사 나오고 칼 나오고 창 나오고 이렇죠. 근데 5,000년 6,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터전을 파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뭐하고 살았는가? 나라 경영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었는가? 이게 나온다 이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했냐? 명굴령 제철하서 위보하시며 이제부터 생활정치를 하는 게 생활정치. 그죠? 여러 철인들을 세례들을 명해갖고 보좌로 삼고 장관들도 임명하고죠. 남웅심이어서 위로하시며 웅심이요. 웅족의 여성을 들여가지고 황후로 삼았다. 그죠? 환웅천왕국은 메뚜산으로 환족이 이주를 해온 거죠. 3,000명 데리고. 그 다음에 거기 살던 웅족과 호족이 있었죠. 웅족은 목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호족은 북에 살아있고. 근데 호족은 환웅족과 결합을 못하고 쫓겨나고 웅족만 남았어요. 그래서 웅심녀가 이 배달에 대대로 내려오는 황후가 임금 부인이 웅족에서 다 나온 겁니다. 웅족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웅족. 며칠 전에 제 딸내미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아빠 학교에 갔는데 늘 저한테 그래요. 학교 가서 역사 배우면 아빠 이야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 그럼 제가 막 설명을 해줘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면 아빠 학교 갔는데 국어 시간에 고맙습니다. 어머니 곰이래 곰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우리 고맙습니다 그러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어디서 온 겁니까? 고마. 우리는 곰의 후손이다. 곰족의 후손이다. 웅족의 후손이다. 그 뜻입니다. 웅심, 뒤에도 나오겠지만 해모수가 웅심산에서 나라를 세워, 국부를 세워요. 웅심. 곰의 마음. 홍산문화에 보면 웅룡이 많이 나오죠. 웅룡. 곰하고 용하고 짬뽕 되는 형태의 그거를 우리 그 무덤을 딱 파보니까 조상님들이 딱 누워있는데 여기 오그라든 상투 그때 상투를 들었어요. 오그라든 상투 옷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오그라든 팔찌 오그라든 거북이 오그라든 거 팔찌 오만 거 다 하고 가슴에 뭘 나면 제일 가슴에 뭐가 있냐면은 옥웅룡이 있습니다. 옥웅룡. 그게 웅심입니다. 웅심. 곰족의 마음, 곰족의 신법을 가슴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홍산문화를 해석하는 코드가 그거 봐야 진짜 홍산문화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겁니다. 맨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몰라요. 자, 대대로 옹시족에서 임금님 부인이 제대로 교육이 돼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홍가질에 혼인의 예법을 정하고 짐승의 피, 가죽으로 회백을 삼고 그 다음에 경종, 유축,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취시교육, 시장을 둬가지고 이때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역이 공부하며 이러니까 구한족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공무를 바치면서 조수솔무 짐승들까지도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살기가 좋아하고 짐승들도 따라다 멋진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위지 그분을 받들어가지고 뭘 삼았어요? 지상 최고지시 초대 환웅천왕을 커바람이라고 합니다. 커바람 환웅 그분을 지상 최고의 신
조상신으로 받들어갖고 세사구절 제사가 끊이질 않았다. 쫙 내려서 그게 그래서 웅상이라고 해서 가장 큰 나무를 베어다 거기다가 웅상이라고 해서 환웅상. 그게 뭐냐면은 환웅전의 그 원형이 거기서 옵니다. 환웅전. 환웅님을 모시는 전. 불교가 들어와 대웅전 됐잖아요.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천 년 지나고 나면 석가모니 부처님 들어오면서 대웅전으로 바뀐 거고, 이제 환웅님은 저 뒤쪽에 삼성각으로 쫓겨 밀려나죠. 그런 문화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배달 실시가 1565년이 지속되었는데, 이 실시 배달의 끝에 치우천왕이라는 분이 있어갖고 청구를 개척했다. 청구는 이제 백두산 중심이 아니라 저기 북경 있는 쪽, 그리고 산동성 있는 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 이 한민족의 강력을 넘친 역사가 있었다. 한 줄 다 나옵니다. 근데 요에 대한 내용은 삼성기 하, 그 다음에 태백일사의 신시본기에 보면은 치우천왕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붉은 악마의 주인공. 자, 그렇게 해서 전 18세 18분의 황릉이 계셨고 1565년으로서 배달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게 많은데 시간 많아서 다 못합니다. 태호복기씨는 18분 환웅 중에 5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고요. 염제신농씨는 5200년 전 8번째 안부련 환웅 때의 인물, 신농국을 만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치우천왕은 4700년 전에 14세 자우지 환웅, 무신을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호복기씨만 간단히 보면은, 태호복기씨는 중국에 가면은 사당 중에서 제일 큰 사당, 여기에 태호복기씨 제사를 지내는데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지내는데 이때 되면은 20만 명이 온답니다. 20만 명. 여기 태호복기씨 제사 지내고 이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마을은 작은데 바글바글해요. 왜? 인문시조, 인류 문명의 시조다. 태호복기씨. 이분이 5번째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이거든요. 이분이 백두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산동성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뭡니까 태호복기씨 자손들이 지금까지 여기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분이 뭘 했냐, 하도를 받아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도를 만들고, 이 하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태극기의 시조가 되는 활개를 넣습니다. 요 가운데 태극 딱 하면 태극기 비슷하게 되죠? 땅 4개 딱 빼면 딱 태극기 되죠. 우리나라 태극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 조선시대 말에 뭐 박영호가 뭐 조선통신사로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그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태극기 모양 그 뭐요? 서양 태극기 한번 보세요. 서양 국기는 십자가 빨간 줄 3개, 뭐 이거 달 1개 그리고 뭐 망치 하나. 우리나라 태극기 한번 보세요. 태극 우주의 질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우주의 그 각 8방위에 따라서 이 지구가 5대양 육대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5대양 육대주는 어떻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그죠? 큰딸 작은딸에서 어떻게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상징 코드를 이렇게 만들, 이것이 태극기대로 살면 하늘의 천리에 숨으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태극기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런데 태극기는 태호복기씨께서 그걸 깨닫고서 만든 거예요. 하도, 그죠? 우리 도서관 가잖아요. 하도와 낙서가 있는데 하도의 도자, 낙서의 서자를 따라서 도서관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냐? 스티븐 호킹이 그러죠. 이 우주는 아주 합리적인 우주다. 이 우주는 절대 뭐 무질서하게 지멋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주는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우주는 변화해간다. 그런데 그 우주의 논리적인 변화는 뭐로 할 수 있다? 수로서 할 수 있다. 수.
피타고라스는 그죠? 모든 수는 우주의 중심수는 3이다. 자, 수를 가지고서 이 우주를 설명하는 게 이게 하도입니다. 하도. 아까 그 동료동나 800명 그랬잖아요. 이게 동방이거든요. 동쪽은 8입니다. 3입니다. 38. 383.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이 우주의 방위와 그런 변한 그 원리를 이걸 만들어 갖고 이것을 인간 역사 속으로 끌어들여 갖고 인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성씨를 처음으로 만든 분이 태어보기십니다. 이분이 성씨를 처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 다 있으시죠? 없는 사람 없죠? 이분 성씨 처음 뭡니까? 풍시를 썼죠. 풍시. 그 다음에 염제시 묘시가 강시를 쓰고 그래갖고 이제 성씨가 쫙 이렇게 일륜 속에서 나온 겁니다. 성씨를 처음 만든 분이에요. 그럼 성씨 쓰면서 이거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일륜 문명이 시조다 이겁니다. 그래 중국 사람들은 자기 조상으로 막 모시라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수십만 명이 모여갖고 해마다 극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극기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거 갔다가다 저 한국한테 뺏기겠다 싶으니까 그죠? 이 태어보기씨가 어디서 태어나셨냐? 여기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구지산에서 태어났다. 구지산. 그걸 조작을 합니다. 중국 학자들이. 구지산 실제로 가보니까 그건 사람 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기다 구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이. 우리 동방한민족을 구이라고 그럽니다. 구한족 있죠. 구한족.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사람을 이라고 하고 덕 있는 사람, 인자한 사람, 큰 말을 쓰는 사람 그런 대명사가 입니다. 그러니까 구한족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이를 갖다가 비슷한 구지사도로 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보기시면 이쪽 중국 문명에 있다가 일로 와서 여기서 돌아갔었다. 그러니까 저 조상이다. 이거를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 그 꿈도 꿉니까 지금? 자,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당군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후에 1565년이 지났습니다. 신인 왕검이라는 분이 강도 불암지산 단복지어에 내려오셨다. 불암산은 백두산이 아니고 저기 하얼빈에 있는 완달산을 뜻합니다. 하얼빈에 있는 불암산 단복지어에 신인 왕검이 내려오셨다. 근데 여기서요 단군 왕검에 대한 걸 우리 국민들이 모릅니다. 태백일사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왕검이란 말이 뭐냐? 왕검은 대감이다. 대감 이렇게 해요. 대감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대감이다. 그것을 왕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배달시대에 많은 대감들이 있었어요. 왕검들이 있어갖고 자기 그런 여러 왕검들이 있는데 그 배달국 시대 마지막에 질서가 좀 곤란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 여러 왕검들 중에서 신과 같은 왕검이 나온 거예요. 신과 같은. 도를 통하지만 그런 신과 같은 왕검 한 분이 나오신 겁니다. 어디서? 웅종문화에서. 그래가지고 그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지심지덕, 덕이 시극한 신과 같은 덕을 갖고 계시고 성스러운 인자함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분은 능히 성조 하늘의 뜻을 이어가지고 개천 하늘의 것을 이어가지고 극이라는 것은 삶의 표대를 말합니다. 인간 삶의 표대를 세울 수 있는 분이다. 이래가지고 구한집이 이 구한족 위에 백성들이 전부 합렬성복 전부 다 거기에 복종을 했다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신인 왕검이라는 분이 내가 잘났다 이래갖고 칼 들고 이게 아니고 이분이 신과 같은 덕성을 가지니까 구한의 백성들이 전부 거기에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되니까 배달시대는 156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질서가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왜 흐트러지냐? 이 백두산에서 시작한 문명이 중국 대륙 쪽으로 쫙 해갖고 배달 동해의 문화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농경, 의학, 그 병법, 그죠?
인류 문명, 철학, 천문 이런 문명이 막 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집니다.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왕금 중에서 신인 왕금 한 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을 흉내를 내가지고 천재하신 천재 하나님의 하신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이래갖고 이분을 단군 왕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왕금은 대감이라는 호칭이죠. 대감. 보살펴주는 사람. 단군은 이분이 단목지어에 오셨기 때문에 단군이라는 호칭이 여기서, 이거는 왕금은 정치적인 지도자죠. 그죠? 사람들 보살펴주는 사람 이런 뜻이죠. 단군은 뭡니까? 그거 플러스 종교적인 어떤 제사장까지를 겸하는 사람. 그래서 단군이라는 호칭이, 단군 왕금이라는 분이 단군이라는 호칭을 처음 만든, 자기가 그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단군이라는 호칭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세, 3세, 4세 단군, 5세 단군, 6세 단군, 7세 단군, 47세 단군, 그 다음에 북부에 가서 해모수 단군, 모수리 단군, 뭐 고두막 단군, 단군, 이 단군이라는 호칭이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한 분이 나온 겁니다. 한 분이. 자, 그래서 역사는 한 분이,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나옴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볼까요? 복신시 부부하사 설도하사를 하시고 개국하사 호조선 하시니라. 봤더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되죠.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단군,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사달. 아사달도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한 거죠. 아사, 넓은, 달, 땅, 넓은 땅, 한자로 평양입니다. 평양. 그죠? 그래서 대동강 평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평양이 아니고, 그 평양이 아니고, 저기 하얼빈에 있는 그 평양을 말합니다. 거기도 평양입니다. 자, 나라가 건국되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합니까? 나라를 끌고 가는 어떤 에너지,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단군이 단공 우위하사 좌정세리 하십니다. 정부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단정히 앉아가지고 두 손을 아까 딱 모아가지고 뭐 있습니까? 무위하는 것 없이 앉아갖고 세계를 정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를 정하셨다. 이 세상을 딱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 이게 조선 역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정했냐? 조선을 건국을 했는데 딱 앉아가지고 뭘 하셨냐?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진안, 번안, 만이라는 이런 삼각형의 형태, 이것은 저울의 대와 같고, 이것은 저울 추와 같고, 저울 판과 같은 이런 형태로서 나라를 정한다. 왜? 이 우주는, 이 신의 세계는 삼신의 세계로 되어 있고, 인간에게는 삼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을 실현하려면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이 넓은 땅덩어리를 여기에 단군이 있고 부단군이 있는 이런 형태로서 나라의 틀을 정한다. 이걸 정하신 겁니다. 이게 단군 조선의 역사를 풀 수 있는 코드, 비밀 코드는 요걸로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좌정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묘득도하시며 접화고생하시면서 현묘한 도를 깨달으셨죠. 접화고생, 여러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백성들 교화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 있죠. 거기 보면 국유 현묘지도다. 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는데 접화공생하는데 유불선 3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 유불선 3교의 원형 문화다. 그걸 최치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단군 할아버지 현묘지도. 이게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배달시대하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생활정치를 하죠. 명팽화사 벽토지하시며, 자, 팽우 장관, 땅을 개간하고, 성조 장관,
공실 짓고, 고시장관 농사 짓고, 심지장관 뭡니까 문자 만들고, 기성장관 의학하고, 나을장관 호적 정리하고, 희장관 그 뭡니까 괴를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우장관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남비서가 하백녀하여 유하시고. 아까는 뭡니까 배달 시대에는 웅시녀를 부인으로 들이셨죠. 그런데 당구 말고는 웅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게 뭐냐면 비서가 하백, 고주몽의 어머니 하백 있죠. 하백 집안에서 임금님 부인을 대대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그냥 세습이 돼요. 이것도 세습해죠. 오, 그죠? 이게 치오의 후손이죠. 이렇게 해서 문화가 세습이 되어서 이 발전은 이런 체제로 갑니다. 그리고 치장, 누에를 길러갖고 이때 실크를 짰단 말이에요. 실크. 이러니까 정치가, 순방지치가 사망하게 퍼졌다.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고시가 농사를 했잖아요. 고시장관이. 고시래. 고시래. 이거 뭡니까? 안동에 가면은 그 성주풀이 있죠? 제비성, 제비원. 성주풀이. 안동강 솔씨바다, 대평적은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활령으로 서리선이 나리초서 노래 나오죠? 그 성주풀이. 성주는 성조, 집 짓는 장관. 그죠? 당구조. 이게 4,300년을 넘어 우리 문화 속에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비단 짜는 옥으로 만든 누에. 지금 비단이 중국 실크가 뭐 중국에서 넘어왔다면 그 실크하고 이 실크하고 종자가 다릅니다. 이게 진짜 더 고급 실크. 이런 그 청동검을. 자, 그 다음에 비파형 청동검은 당군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근데 이번에 홍산문화에서 뭐가 또 발견되냐. 옥으로 만든 이 비파형 옥검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홍산문화에서는, 홍산 지역에서는 계속, 지금도 발굴됩니다. 계속 발굴돼요. 더 파면 더 나올 겁니다. 안 파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애들이. 더 파면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생겨서. 저 간도 쪽으로는 더 안 파죠. 그쪽으로 해가 나오면은, 이쪽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뭡니까? 5,500년 전에.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 1000년 전이죠. 그래서, 당군조선 시대에 비파형으로 만든 이 검이, 그 원형이 배달에서부터 나왔구나. 저는 왜 이거 비파형으로 이렇게 칼을 만들었을까? 이거를 막 사설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살상을 위한 그런 칼이 아니라, 어떤, 뭡니까? 칼날이 이렇게 좁되면은 쫙 별 텐데, 꼬부라가면은 이게 좀 살상보다는 뭔가 자기의 내면 정신을 담는 어떤 이런 개념의 칼이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문도가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천문도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고구려 건국 서기전 30몇 년 그때로 지금 밝혀지거든요. 만들어진 게. 그게 고구려 건국 초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했는데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탁본 떠난 거를 이제 조선 태조 이성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탁본 뜬 거를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이 비석을 만들어갖고 이게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근데 요것이 만들어진 거는 고구려 건국 초기에 이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천문학의 그런 그거죠. 최대 유물이죠. 전 세계의 최초의 천문도입니다. 돌에다 기록한 거. 그러면 이거를 만든 게 그 전에 이런 고인돌에다 이렇게 하는 이런 문화들이 그대로 내려온 거죠.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96년 동안 당군조선이 쭉 내려옵니다. 자, 2000년 내려오는데 한 1700년쯤, 1800년쯤 지났어요. 고조선이. 그래가지고 이제 혼란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대구여라고 바꿉니다. 대구여. 조선인데 나라 이름을 대구여로 바꿨어요. 그리고 수도를 백악으로부터 장단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인석 8조, 이런 뭐 8조의 법도 만들고, 그러니까 개혁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한번 나라 이름도 대보를 바꾸고 개혁 정치를 막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한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고조선 2096년 동안에 송왕 아사다를 도읍으로 했던 시대가 있었고, 이게 한 1000년 갖고 오죠. 그 다음에 백암산 아사달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또 한 860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당인 아사다 시대, 조금 전에 나온 거죠. 그게 이제 나라 이름을 대부여, 조선이 이제 나라 이름이 대부여가 됐습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새롭게 개혁을 하려는 노력을 했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개혁 정치를 해서 다시 한번 태평성대를 부과를 했는데, 뭐 총 합쳐서 47세 단군에서 2096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어졌다. 이게 삼성조, 한국 배달 조선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한국 배달, 이게 삼성조 시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모든 문화가 다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열국시대, 여러 나라 시대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이때부터 중국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우리 역사의 그 한사군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자, 진시황 때에 신인 대해모수가 옹심산에서 일어났어요. 북부여를 건국합니다. 북부여. 왜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고 했나요? 당군 조선의 다른 이름이 개부여죠. 그러니까 북부여로 나라 이름을 건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 다음에 한 40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제 북부여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로 이제 쪼개졌습니다. 당군 조선이 망하면서. 그런데 여러 나라로 쪼개진 이제 서쪽에 이제 옛날 번안 쪽에 연나라 추장 위만이라는 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준왕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준왕은 바다로 들어가지고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위만이 우리 이 동방의 강력의 서쪽을 불법 침탈했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혼란기죠. 혼란기니까 이때부터 사만의 백성들이, 지난번한 마안에 있던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한수지남, 한강 남쪽으로, 그러니까 한반도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블루오션이죠. 미개발지. 그래서 대략 이쪽으로 막 내려옵니다. 그러고서 군웅들이 병병을 요해지고, 거기에는 이제 각자 조금조금만 나라들면서 막 서로 다투고 이런 혼란기가 이제 계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혼란하니까 한나라 무제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위만의 손자 우거를 공격을 해가지고 우거를 멸망시키죠.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한사군을 설치를 하려고 쳐들어오죠. 한사군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누구? 서암록이. 압록이 서암록, 동암록이 있거든요. 동암록은 지금의 압록강이고 서암록은 지금의 요하. 그죠? 그쪽을 서암록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접경하는 그쪽에 살던 고두막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이런 창의의 흥병,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한무제를 막아냅니다. 한무제하고 붙어가지고 한무제를 박살을 내거든요. 한무제를. 그러면서 나라를 동명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동명. 그래서 동명이라는 나라의 임금으로서 22년 동안 제위에 있으면서 한나라와의 한무제를 몰아내가 한사군 설치하려고 하는 거를 이 고도막한 때문에 설치를 못해요. 뭐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동명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세워가지고 한무제를 박살을 내고 22년 동안 한나라를 다 막아냅니다. 막아내니까 우리 동방중에서는 이 고도막이라는 분이 대단한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동명성왕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추대를 받아서 이제 당군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당군으로 즉위해서 27년을 재위했어요. 그래서 총 49년 동안 임금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도막이라고 하는 분의 역사가
이게 삭제가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마천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내 신라 고향내라. 자, 여기가 신라의 옛 땅이다. 신라의 옛 땅이다 나오죠. 안함도 스님은 신라 사람이죠. 집행할 때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넣은 거예요. 여기가 옛날 신라 땅이다. 지금은 경상도 경주에 신라가 있는데 옛날에는 신라가 거기 안 있었고 어디 있었다? 이 만주 땅에 있었다. 그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주를 해가지고 아까 뭡니까? 태천민어 한수지나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가지고 경주 땅에 이주를 해왔다. 계림 있죠. 신라에 계림 있죠. 길림 있죠. 길림성. 예, 그 길림이 내려가 그게 된 겁니다. 부산을 동네라 그러죠. 동네. 왜 동네라 그럽니까? 그쪽에 동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동로국 살던 사람들이 부산 지금 온천동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나라 이름을 동네라고 그래서 부산이 동네가 된 겁니다. 이런 그 한반도로 넘어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주몽이 여기 천재지죠. 나도 천재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래, 북부여를 이어가지고 해모수의 제사를 지내고 태조로 삼아서 고구려시조가 되었다. 천재지잖아. 우리 삼성기 쭉 지금 봤지만 지도자는 전부 천재지자입니다. 환인, 천재 환인시죠. 환웅, 그죠? 환웅 청왕이죠. 청왕, 환웅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청왕. 그 다음에 당군왕, 신의 왕국, 신과 같은 왕국. 다 천재지자입니다. 하느님의 대행자. 그렇게 지도자를 만들고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고 지도자의 어떤 깨달음의 힘, 그 지도자의 국가 경영, 문화의 힘, 그런 힘을 가지고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에너지가 거기서 다 나왔다는 거. 이거를 우리 역사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쭉 읽어가면 뭐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다 이거죠. 자, 나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뭐 여러 번 봤는데요. 부여사는 이걸 찾아야 우리나라 역사 방법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 도표를 깨닫는 날 우리 역사 방법이 거죠. 자, 해모수 이전에 당군조선이었죠. 황국배달조선. 하나의 국통으로 쭉 한 줄기로 내려오던 역사가 우리 문화의 원형이 만들어지던 시대, 삼성조 시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여러 나라 시대. 여러 나라 시대에 제일 중심되는 나라가 북부여였죠.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 해모수도 단군. 해모수 단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모수 단군은 단군 왕검이 그 이름을 만든 거죠. 해모수 단군, 모수리 단군, 고해사 단군, 고우루 단군. 북부여가 맹주였지만 여러 나라가 복잡합니다. 한무제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 고두막한이 22년 동안 그 막아냈습니다. 동명국을 세워가지고. 그래가 고두막한이 5번째 당군으로 지배를 했죠. 그래서 입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서 당군. 그 다음에 고무서 당군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이 소선을 했어요. 그래서 고주몽을 사기 삼아가지고 고주몽이 서기전 58년에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북부의 7번째 당군이면서 고구려의 첫 번째 태왕이 되죠. 그죠? 다른 말로 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군이라는 명칭은 서서히 역사 속에서 2000년, 2000몇백 년 넘어오면서 당군이라는 명칭은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 뭡니까? 태왕, 열제 이런 호칭으로 바뀌면서 그 다 천자 문화는 뭐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시대가 이제 쭉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고주몽이 아버지가 누구냐? 고주몽 아버지가 해모수냐? 지금 역사는 고주몽 아버지가 해모수. 그 다음에 고주몽이 꼬르 동명상왕. 고두막한이 동명국의 왕이었죠. 이분이 그 강력한 한무제를 물리쳤기 때문에 고두막한이 국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성왕이라고 칭송을 하거든요.
근데 동명성황 이꼬르 고주몽, 고주몽 아버지 해무소 이렇게 갖고 180년이라고 하는 북부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거기 한무제가 사마천이 한무제 당시 사람인데 사마천이 한무제에 고도망한테 한무제 얻어 터졌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은폐를 함으로써 180년 역사가 사라지면서 동명성황하고 고주몽 같은 인물 돼버리고 해무소하고 고주몽이 부자가 고주몽은 혈통으로 보면 아버지, 고모수, 할아버지, 청주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입니다. 해무소. 고주몽의 혈통상 고조할아버지가 해무소거든요. 그러면은 고구려 이렇게 고구려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신라는 어떻게 됐냐? 고도막한의 딸 중에 파소라는 딸이 있어요. 이분이 박역것의 어머니입니다. 이 파소가 어디서 왔냐? 논수라는 데서 왔다고요. 논수. 논수는 저기 그 송화강 지류에 논수라고 있거든요. 논강에서 신라 경주 땅까지 내려왔다. 왜 왔냐? 연애하다가 결혼한 임신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옥저를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신라 땅 경주 땅으로 왔는데 거기에는 이미 신라 사람들이 그죠? 한반도로 내려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에서 공주님이 백불리가 내려오니까 박역것에 낳았는데 알을 낳았잖아요. 알 낳아가지고 박역것을 초대를 해가고 신라가 나온 거죠. 그 다음 백제는 여기서 나온 거죠. 고구려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어디서 나왔는가? 북부의 역사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계통으로 내려오던 황국 배달 조선 요까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사이에 이거를 모르니까 한상훈 이야기 무슨 이야기 외국 사람 일본 중국 학자들이 자기 멋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탁구치듯이 핑퐁 해가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지그들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멍하니 있으면서 중국에서 걸어보고 일본에서 걸어보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우리 역사를 찾고 이 얽힌 실타래를 풀 수가 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시간 많이 안 늦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한 상황을 세워야 된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에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삼성조 지대의 7,000년이라고 하는 찬란한 우리 문화의 원형 역사가 있다는 거. 대한의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은 인간에 대한 정의다. 아까 환단고리 할 때 하늘의 광명과 땅 광명을 모두 체험한 사람을 한이라고 하죠. 그걸 대한. 그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 환단의 그런 광명의 문화를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입니다. 그거 알고 대한민국 해야 되지. 대한민국에서 어디서, 이거는 사만에서 온 거죠, 사만. 지난번 한번. 그것도 모르고 맨날 대한민국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를 찾아줘야 돼요. 그 다음 인간에 대한 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촌 모든, 아까 일심강축. 하느님은 전 세계 모든 70억 인류에게 참마음을 다 내주셨다. 본성을 다 내주셨다. 그죠? 다른, 일본 사람은 한이 아닙니까? 일본도 한, 중국도 한. 이걸 해야 전 세계 인류의 평화가 오고 얽힌 실타래가 풀립니다.